단순한 말이 깊은 울림을 만든다고 믿는다. 진심에는 꾸밈이 필요 없다. 이른 새벽 도시의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아오지 않았고 길 위에는 밤의 잔향이 오래 머무는 듯 고요가 걸려 있었다. 주인공은 오래된 다리 위에 서서 천천히 흐르는 물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지 않았고 흐르지 않으려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스러운 자신의 길을 따라 조용히 움직일 뿐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백거이가 평생 시로 노래했던 순한 삶의 질서와 닮아 있었다. 그는 다리 난간에 가볍게 손을 올려놓고 숨을 들이켰다. 도시는 요 며칠 동안 불안과 과도한 해석으로 크게 흔들렸고 사람들은 사건보다 감정의 진동에 더 크게 흔들리며 지쳐 있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주인공은 깨달았다. 흔들림은 삶의 일부일 뿐 삶의 중심은 아니다. 백거이가 세상사의 소요 속에서도 늘 고요한 자리를 지키려 했던 것처럼 그는 천천히 다리를 건너며 도시를 둘러보았다. 벽면에는 여전히 며칠 전 주민들의 소란이 남긴 흔적이 있었고 광장 사람들의 표정에는 아직 불안의 그림자가 옅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곳곳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들이 보였다. 가게 앞 의자를 정리하는 사람, 이른 운동을 나온 노부부, 쓰레기를 줍는 청년. 이 작은 일상들이야말로 도시의 진짜 질서였다. 주인공은 백거이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사람은 크고 작은 근심 속에 살되 근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 그 구절은 도시와 주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설명이자 위로이자 기준이었다. 광장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며칠 전부터 계속 그를 찾아오던 몇몇 주민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새벽부터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은 불안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주제였고 그 대화 속에는 어제보다 훨씬 큰 안정과 성찰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주인공이 가까이 다가서자 한 주민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요 며칠 동안 도시가 왜 이렇게 소란스러웠을까요? 주인공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소리를 들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많은 파도가 있지만 그 파도는 모두 겉에 떠 있을 뿐입니다. 백거이는 말했죠. 마음의 깊은 곳이 잔잔하면 겉의 요동은 곧 지나간다. 그 말에 주민들은 작은 숨을 내쉬었다. 도시의 근심이 사실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상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이제서야 이해한 듯 했다. 그는 주민들과 함께 광장의 벤치에 앉았다. 주변 나무에서 바람에 흔들린 잎 하나가 조용히 떨어졌다. 주인공은 그 잎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도시도 사람도 잎과 같습니다.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바람 불면 흔들리고 햇살이 오면 다시 빛나죠. 흔들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흔들림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단단해지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 말은 마치 백거이 시 한 구절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동안 설명되지 않은 변화를 두려워하던 주민들은 조금씩 마음의 자리를 되찾고 있었다. 한 주민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지금 도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용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백거이는 말했죠. 삶을 바꾸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마음가짐이다. 우리 도시도 지금 바로 그 마음가짐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광장 위로 햇빛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그림자는 천천히 길어졌다. 도시는 이제 소란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기 시작하고 있었다. 새벽 햇살이 도시의 지붕 위를 부드럽게 스치고 있을 때 주인공은 기록관 맞은편에 위치한 작은 언덕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이 언덕은 도시의 전체 흐름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며 예전부터 주민들이 마음이 복잡해질 때면 찾아오던 자리였다. 오늘 주인공이 이곳을 찾은 이유도 같았다. 도시의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그 뒤에 남은 잔향 같은 감정의 구름이 아직 도시 위를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덕 위 벤치에 앉자 바람이 조용히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고 뜨겁지도 않았다. 마치 백거이가 평생 노래했던 삶의 적절한 온도, 균형의 온도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켰다. 최근 며칠 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갔다. 집안의 움직임, 공원의 침식,
도로 균열, 소음 민원. 각각은 별개의 사건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연결하며 불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그 불안은 단순한 설명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가 생각에 잠길 때쯤 누군가 천천히 다가왔다. 어제 광장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눴던 중년의 주민이었다. 주민은 언덕 아래에서부터 숨을 고르며 올라오더니 주인공 옆에 조용히 앉았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잔잔한 목소리였다. 주인공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어떤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나요? 주민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는 불안이 무섭다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 말에 주인공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단지 깊은 집중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백거이는 인생의 문제를 두려움이 아니라 태도로 풀어내려 했다. 이 주민이 지금 하는 말은 그 과정으로 들어온 한 걸음이었다. 남자는 다시 말했다. 불안이 잦아들면 마음속에 텅 빈 느낌이 있어요. 그 빈자리에 뭘 채워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주인공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백거이는 말했습니다. 고요는 빈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다. 당신이 느끼는 텅 빈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가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언덕 아래로 보이는 도시를 가리켰다. 저 도시를 보세요. 어제는 소란이 있었고 그제는 혼란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를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그 고요는 도시가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는 말을 이었다. 사람들도 같습니다. 불안이 잦아들면 마음은 잠시 쉬어야 합니다. 그 쉼의 순간을 허무라고 착각하면 삶이 흔들리고 그 쉼을 새로운 문을 여는 준비라고 보면 삶이 단단해지죠. 남자는 주인공의 말을 들으며 차분한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이 빈자리는 그냥 두어도 되는 걸까요? 주인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백거이는 늘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삶을 바라봤습니다. 마음도 자연과 같아요. 가득 찬 날이 있고 비워내는 날이 있고 새로 시작하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비워내는 시간일 뿐입니다. 바람이 다시 지나갔고 벤치 옆에 작은 풀잎들이 작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불안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남자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시는 사람은 생각보다 강한 존재군요. 주인공은 고요한 목소리로 답했다. 강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잃지 않으려 노력할 뿐이죠. 백거이는 그걸 평범한 삶의 위대한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말해주신 것 꼭 기억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웃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번져갔다. 도시는 이제 불안을 지나 성찰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스스로의 길을 찾기 시작하고 있었다.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주인공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고요는 멈춤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위한 숨. 그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도시는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배우고 있었다. 도시는 점점 일상의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아침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고 학교 앞에서는 아이들이 가벼운 걸음으로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거의 사라졌지만 그 대신 다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성찰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주인공은 오늘 오전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소규모 모임에 초청을 받았다. 주민들이 스스로 삶의 기준을 정리해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백거이가 시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보듬었듯 지금 이 도시는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언어를 찾기 시작하고 있었다. 주인공이 자치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5명의 주민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최근의 혼란을 지나며 느꼈던 감정, 놓쳤던 일상,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을 차분하게 내어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 속에는 확신보다는 다시 배우고 싶은 마음이 깃들어 있었다.
주인공이 자리를 잡자 한 주민이 먼저 말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시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무너진 건 도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주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건보다 불안이 더 빨랐고 불안보다 상상이 더 빨랐죠. 이제는 불안이 지나간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주인공은 그들의 시선을 천천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백거이는 늘 말했습니다. 괴로움은 사건에서 오지 않는다. 괴로움은 마음이 스스로에게 등을 돌릴 때 찾아온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 공백감은 괴로움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는 과정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해석이었다. 마음의 공백을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자연스러운 재정비로 바라보게 하는 해석. 주인공은 이어 말했다. 불안이 물러가고 나면 마음에는 창문 같은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창문은 억지로 닫으려 하지 말고 바람이 들어오도록 두세요. 백거이는 이 바람을 삶이 스스로 말해주는 조용한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때 회색 머리의 한 주민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기준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주인공은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백거이는 삶의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부담이 아니라 삶이 보내는 작은 알림으로 보았습니다. 삶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어려움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리를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그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그때 한 주민이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공은 백거이가 남긴 문장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먼저 멈추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백거이는 말했습니다. 급하게 판단하면 마음은 혼란을 부른다. 조용히 바라보면 마음은 길을 발견한다. 삶도 도시도 같습니다. 혼란이 오면 먼저 멈추고 조용히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다면 불안은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삶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깊은 호응을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아니라 이제는 삶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모임이 끝날 무렵 한 주민이 조용히 말했다. 도시는 아직 완벽히 안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맞습니다. 백거이는 단단한 마음을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도시가 배우는 것도 바로 그 마음입니다. 창밖으로 잔잔한 햇빛이 쏟아졌다. 도시는 혼란을 지나 성찰로, 성찰을 지나 새로움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후 햇빛이 도시 건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을 때 주인공은 천천히 강변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사람들은 조금씩 여유를 되찾고 있었고 산책로 곳곳에는 오래 보지 못했던 평온한 표정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노인, 강아지를 데리고 천천히 걷는 부부, 강물 위를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며 카메라를 들이대는 청년. 이 평범한 장면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시의 긴장에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주인공은 삶이 가져다주는 조용한 선물들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강물의 흐름을 바라보았다. 물결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늘 그러하듯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는 억지나 급함이 없었다. 그 모습은 마치 백거이가 시 속에서 말해왔던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과 같았다. 그때 공원의 반대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최근에 혼란을 지나며 운영이 잠시 중단되었던 지역 복지센터의 직원이었다. 그는 주인공에게 다소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인가요? 직원은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며 말했다. 센터 직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생겼습니다. 최근 도시의 혼란을 겪고 나니
모두가 지금부터 무엇을 중심에 둬야 하는가를 다르게 생각하더군요. 주인공은 그 말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겪고 있는 성찰의 과정임을 바로 알아차렸다. 직원은 이어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강력한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인공은 무리를 지어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았다. 새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가도 금세 다시 모여 흐름을 이루었다. 그 모습이 지금의 도시와 닮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백거인은 삶에서 중요한 선택 앞에 섰을 때 강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살펴보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직원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는 듯 눈을 깜빡였다. 주인공은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갔다. 문제는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이 무엇을 보호하려 하는가를 살피지 않은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안전을 보호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마음을 보호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관계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직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의견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의견이 지키려는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는 거군요. 주인공은 미소를 지었다. 맞습니다. 백거인은 삶의 갈등을 해결할 때 사람들에게 겉의 말 대신 속의 이유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의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강물 위로 빛이 부서지며 일렁거렸다. 주인공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흔들리는 물결을 잡으려 하면 물은 더 어지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잠시 기다리면 스스로 잔잔해지죠. 사람들의 의견도 같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두르는 결정이 아니라 서로가 지키려는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직원의 어깨가 서서히 풀어졌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군요. 그럼 센터 회의에서는 먼저 각자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부터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한다면 갈등은 줄고 마음은 가까워집니다. 백거이가 말했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작고 생각과 생각 사이의 거리가 멀 뿐이다. 그 말은 직원의 마음에 강하게 스며드는 듯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인공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떠났다. 남겨진 주인공은 강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도시가 성장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의견이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바람이 강물 위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흔들림은 있었지만 흐름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삶도 도시도 사람도 지금 그 흐름을 배우는 중이었다. 오전 햇살이 천천히 도시의 건물 벽을 타고 내려오던 시각, 주인공은 행정센터로 향하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회의가 예정된 날은 아니었지만 직원들이 요청해온 짧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최근 며칠 동안 도시는 눈에 띄는 변화 없이 고요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고요 속에는 늘 그렇듯 또 다른 움직임이 숨어 있었다. 도시는 이제 안전보다 마음의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직원들 또한 어떤 기준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배우고 있었다. 센터 문을 열자 직원들의 낮은 목소리와 문서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예전처럼 불안에 쫓기는 듯한 표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들의 눈빛에서 묻어나는 조심스러운 질문들을 금방 읽어냈다. 불안은 사라져도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는 법이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모두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들어갔다. 회의실에는 이미 몇 명의 직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최근의 변화와 관련된 자료들이 정리돼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대화는 기술이나 데이터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대화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 직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최근의 사건이 정리되고 나니 사람들의 마음이 예전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불안은 줄었지만 그 대신 어떻게 살아야 하죠? 라는 질문이 많아졌어요. 또 다른 직원이 덧붙였다.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이나 규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주인공은 그들의 시선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백거이가 살았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늘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삶의 목적, 마음의 자리, 고요와 소란의 경계. 백거이는 이 질문들에 거창한 답을 준 적이 없었다. 대신 사람들에게 삶의 작은 순간 속에서 길을 바라보라고 말했다. 주인공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지금 묻는 질문은 정책의 언어로 답할 수 없습니다. 삶의 질문에는 삶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직원들 사이에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그 고요 속에서 그의 말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주인공은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백거이는 삶을 두 가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시간과 평온한 시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결국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어진다고 보았죠. 직원들은 그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지금 묻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은 사실 두려움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빠르게 살아오느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처음으로 여유를 느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불안이 잦아들었기에 비로소 마음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백거이는 이 여백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다시 바라보는 조용한 방이라고 했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주인공은 백거이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삶의 바쁨 속에서도 마음은 앉을 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에게 방향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기 마음의 속도에 맞춰 걷도록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직원들은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펜을 내려놓았다. 어떤 순간에는 해법보다 해석이 필요했다. 지식보다 태도가 필요했고 설명보다 고요가 필요했다.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정리했다. 불안은 사람을 급하게 만들고 고요는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지금 도시는 깊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깊어짐을 막지 말고 사람들이 스스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회의가 끝난 뒤 직원들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갔다. 그들의 걸음은 이전보다 더 안정되고 더 단단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빛은 강물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흐름 속에는 혼란의 그림자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도시는 이제 배우는 중이 아니다. 도시는 이제 이해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는 조용한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저녁의 기운이 서서히 도시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 주인공은 남쪽 하천 근처로 향하고 있었다. 최근 몇 주 동안 주민들이 불안과 혼란을 지나 성찰의 과정에 들어섰다면 이제 그 성찰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흐름으로 모여야 할 시점이었다. 하천 주변은 낮은 말소리와 잔잔한 발자국 소리가 섞여 있었다. 아이들은 물가에서 돌을 튕기며 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는 모습이었다. 바람은 마치 오래된 종이를 넘기는 듯 부드럽게 흘렀고 그 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담겨 있었다. 불안의 도시에서 이제는 사색의 도시로 옮겨가는 변화. 주인공은 강가 끝쪽에 작은 정자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천천히 걸었다. 그곳에는 이미 두세 명의 주민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주인공을 보자 반갑게 인사하며 자리를 권했다. 며칠 동안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도시도 우리 마음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주인공은 한참 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근심이 줄어든 이야기, 평온이 찾아온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속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이 남아 있었다. 그중 한 노인이 정자 난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불안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지요. 삶은 여전히 바쁘고 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도시가 새롭게 맞이한 내적 전환의 관문 같은 것이었다. 주인공은 잠시 대답을 하지 않고 강 너머로 지는 햇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은 금빛으로 물결을 감싸고 있었고 마지막 여운처럼 물 위를 따라 곧게 펼쳐져 있었다. 그 장면 속에서 그는 백거이의 오래된 시 한 구절을 떠올렸다. 삶의 아름다움은 고요에 있고 고요의 아름다움은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깨달음에 있다.
주인공은 천천히 주민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백거인은 혼란이 지나간 뒤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곱씹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이 지나간 후 찾아오는 이 고요는 삶이 우리에게 잠시 내려놓아도 좋다고 말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해야 할 일은 큰 계획이나 빠른 결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작은 일 하나를 찾는 것입니다. 한 주민이 물었다. 작은 일 하나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인공은 미소를 짓지 않고 대신 진심을 담아 설명했다. 하루에 잠시라도 멈추는 시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묻는 질문.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남기는 기록. 이 작은 일들이 쌓이면 마음은 급해지지 않고 삶은 굳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노을 속에서 특별한 울림을 가졌다. 주민들은 잠시 침묵했고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이해가 조용히 서로를 향해 스며들고 있는 느낌이었다. 정자 아래로 강물이 흘렀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흐름. 도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속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주인공은 다시 말했다. 백거인은 마음을 잡는 것보다 풀어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삶이 흐르지 못하고 너무 쉽게 놓으면 마음이 흩어지죠. 지금 여러분은 그 중간의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젊은 주민이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주인공은 천천히 대답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흔들렸던 도시가 이제 스스로 고요를 배우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정자 안 공기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모두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삶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천의 물결이 반짝이며 흘러갔다. 흔들림이 없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흐름을 잃지 않아 아름다운 물결이었다. 사람들의 마음도 지금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었다. 주인공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고요를 배우는 사람은 결국 어느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정자 밖으로 나서는 주민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걸음에는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리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시 전체에는 마치 얇은 비단을 덮어놓은 듯 은은한 고요가 퍼져 있었다. 주인공은 행정센터 옆 작은 정원을 걸으며 도시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 공간은 불안과 추측이 가득한 말들로 무거웠지만 지금은 잎사귀 흔들리는 소리와 발걸음의 리듬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주인공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조용함은 마음을 깊게 만들었다. 백거인은 고요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고 그에게 고요란 수동적인 정적이 아니라 삶을 깨어있게 만드는 중심의 힘이었다. 주인공은 그 중심의 힘이 지금 도시 곳곳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정원 안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어제 강가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중년의 여성으로 어제는 마음의 빈자리에 대해 질문을 던졌던 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인공에게 다가와 앉으며 말했다. 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불안이 사라지고 나면 마음에 빈자리가 생긴다. 그 말을 계속 떠올리게 되더군요. 주인공은 그녀가 이어서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 빈자리를 나쁜 걸로만 여겼는데 오늘 아침은 그 자리가 꼭 창문처럼 느껴지더군요. 바람도 들어오고 빛도 들어오고 그 빈자리 덕분에 새로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지만 그 떨림은 불안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오는 떨림이었다. 주인공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백거인은 마음속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고 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눈시울을 붉혔다. 도시가 안정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던 거였군요. 그 말은 정확했다. 도시의 안정은 외부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해석과 시선이 바뀔 때 비로소 완성된다. 주인공은 천천히 주변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시는 며칠 전보다 훨씬 고요하지만 이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혼란을 지나고 난 뒤에야 찾을 수 있는 깊이의 고요죠.
백거인은 이 고요 속에서 삶을 새로 배우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조심스레 물었다. 그렇다면 이 고요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주인공은 잠시 생각한 뒤 부드럽게 대답했다. 고요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는 삶을 보는 방식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삶을 보는 방식. 풍경이 고요해지면 마음은 자연히 그 속에서 자신의 방향을 찾는다. 백거인은 고요를 바라보며 삶을 조금씩 다시 쓰려 했고 지금 이 도시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정원 반대편에서 아이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사소한 웃음과 발걸음, 이 일상적인 장면들은 며칠 전에는 불안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다. 여성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아이들처럼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지금 여기에서 뛰어놀 수 있다면.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백거인은 아이를 삶의 스승처럼 대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현재에 있기 때문이죠. 불안은 미래에서 오고 후회는 과거에서 옵니다. 그러나 아이의 발걸음은 지금에 있습니다. 삶도 그와 같아야 한다고 백거인은 말했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저도 지금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겠네요. 주인공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혼란은 과거가 되었고 고요는 오늘에 있고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의해 달라질 것입니다. 정원에 바람이 스치며 흐르자 나뭇잎들은 조용히 흔들리며 서로에게 길을 내주듯 움직였다. 그 흔들림은 혼란이 아니라 평온의 움직임이었다. 여성은 그의 옆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도시는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군요.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시는 변한 것이 아니라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정원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는 도시 전체로 퍼지고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도시의 하늘은 부드러운 붉은 빛으로 천천히 물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집으로 향했고 거리 곳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불안의 기운이 아닌 고요한 리듬이 흐르고 있었다. 주인공은 그 고요를 느끼기 위해 도시 북서쪽 언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은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소로 혼란의 시기에는 어둡게만 보였던 풍경이 지금은 잔잔한 숨을 쉬듯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언덕 정상에 올라서자 주인공은 눈앞에 펼쳐진 도시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로등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며 도시 전체에 부드러운 색을 드리웠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마치 깊은 호흡처럼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다. 바람은 언덕의 풀잎을 살짝 흔들며 지나갔다. 그 흔들림 속에는 소란이 아닌 안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도시가 배운 것은 흔들림을 막는 법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마음의 자리를 잃지 않는 법이었구나. 백거이가 평생 시로 말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 삶은 본래 고요와 소란이 함께 흐르고 마음은 그 흐름 속에서 자기 길을 찾아야 한다는 진리. 그때 언덕 아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정원에서 만났던 중년의 여성, 강가에서 마음의 빈자리에 대해 이야기했던 이들, 그리고 주민 대표 몇 명이 함께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주인공을 발견하자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오늘은 도시 전체가 숨을 고르는 것 같아요. 한 주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이 뒤이어 말을 잇는다. 예전 같으면 작은 소문에도 마음이 요동쳤을 텐데 이제는 변화를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불안보다는 관찰, 걱정보다는 해석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죠. 그 변화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구조가 달라졌다는 신호였다. 주인공은 주민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백거이는 삶의 근심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심이 오더라도 마음을 잃지 않는 태도를 배우는 것, 그것이 진짜 안정이라고 말했죠. 주민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도시 전체가 같은 호흡으로 움직이는 듯한 순간이었다. 한 주민이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고요가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주인공은 그 질문을 잠시 마음속에서 굴려본 뒤 서서히 말문을 열었다. 도시는 앞으로도 변화할 것입니다.
작은 흔들림도 있을 것이고 예기치 못한 소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두려움을 먼저 택하지 않고 조용한 관찰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표정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백거이의 마음을 담아 말했다. 불안은 우리를 흔들지만 고요는 우리를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변화를 만나더라도 마음의 자리를 먼저 바라보는 것. 그 자리를 잃지 않는 한 도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언덕 위에는 아름다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서 같은 문장이 피어나고 있었다. 삶은 고요로 돌아오는 길을 스스로 알고 있다. 도시는 점점 어둠을 맞이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불빛들은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불빛들은 마치 주민들의 마음에 생긴 새로운 기준과 태도의 은은한 증거처럼 빛나고 있었다. 주인공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다시 열린 눈앞의 도시는 더 이상 불안의 도시가 아니었다. 고요를 배운 도시,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세울 줄 아는 도시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말했다. 흔들림은 지나가고 고요는 남는다. 그리고 언덕을 내려가는 주민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인공 역시 조용히 한 걸음 내디뎠다. 그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고 도시의 새로운 리듬과 완벽히 맞아떨어지고 있었다.